뉴스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2배 느린 선거법 재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제 국토부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난 9월과 10월 각각 기소가 됐지만 13개월째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법 재판과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느리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내에 결론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이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10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100일, 3개월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심은 아직 진행 중인데 3개월과 13개월. 그러면 한 4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박성중 의원실을 통해서 20대와 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들을 단독으로 받아봤는데요. 전체 66명의 1심 선고 기간은 평균 164일, 5개월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교해도 이 대표 1심 기간은 이미 2배 넘게 벌어진 겁니다. 정치인 중에 45일 만에 결론이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여러 개 얽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단순히 통계 수치만으로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관련 증인만 해도 50여 명이라서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측에 이 대표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니요. 사건의 성격이나 기록의 분량,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상황 사정으로 선고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행 규정이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없어서 사실상 훈시 규정 취급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중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총선 당시 편의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1심 판결까지 1년 4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요. 1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앞두고 있는데 3년 8개월가량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가 이 재판에 2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재판은 8월 25일 이후 2달 만에 열린 거였는데요. 이 대표는 2번 연달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도 8일과 22일 예정돼 있던 재판이 이 대표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미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2배 느린 선거법 재판의 느낌표는 선거법 취지대로로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박탈되죠. 하지만 결론이 너무 늦어진다면 법 취지나 처벌 조항 모두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의도된 지연이든 불가피한 지연이든 법 취지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사면 거부 이유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징계 해제를 제안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취재가 됐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 발언 등으로 1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혁신이 사면 제한을 두고 우격다짐으로 아량을 베풀듯이 접근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킨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권 장악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했는데요. 최근 이 전 대표 행보를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면서 대구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제 혁신위의 사면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 이 전 대표를 끌어안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전 대표의 구상이 틀어지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모든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 빼놓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명분 쌓기에서 밀렸다는 그런 얘기죠?
네, 국민의힘이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전향적으로 징계를 미리 풀어줄 경우에 그 다음은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직을 다시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노원병 지역구의 역할을 줘야 한다면서 안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도 그동안 공개적으로 노원병 출마를 희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탈당 명분이 약해지게 되겠죠. 제안을 받을 경우 3번 연속 낙선한 노원병에 가서 살아 돌아와야 합니다. 이 전 대표, 국민의힘 제안을 받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내년 총선 전 2030 중도층 표심을 위해 함께하자는 목소리를 계속 낼 걸로 보입니다. 끊임없이 저는 내려가서 설득하고 유승민 대표도 만나고 싶고 다 만나서 이제 이거 좀 정쟁을 안 해서 끝.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죠. 강서구청장 패배 직후까지만 해도 이 전 대표의 당에 대한 반성과 쇄신 요구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이 옳다 이렇게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위를 출범시켜서 체질 개선에 들어간 상황에서 동어 반복을 계속한다면 명분 싸움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준석 사면 거부 이유의 느낌표는 명분 전쟁의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를 놓고 양측이 명분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국민에게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명분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